안녕하세요, 은비스입니다. 저는 학점은행제를 진행하는 학생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있고 현재 직업이 학습 플래너라는 직무를 맡고 있는 은비쌤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제가 동영상을 올리게 된 계기는 제가 학점은행제 9년차가 됐는데 생각보다 불법 업체에 속아서 1학기 과목을 더 많이 이수를 했다던가 필수적으로 학습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안내를 안 해준다던가 그런 피해 사례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학습자들을 위해서 피해 사례를 알려드리고 어떻게 해야 두 번 다시 피해를 당하지 않는지 조언을 해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제 학생 중에 김혜진, 이름은 가명입니다. 나이 28살이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에피소드를 준비해 봤는데 이 김혜진이라는 학생분은 전문 학위를 이미 취득하셨고 보육교사 2급 자격증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25년도에 유보통합이 된다 그래서 새로운 기관이 설립되면 보육교사로 이직할 때 재학사항이 혹시라도 생길까봐 학점은행제로 아동학사를 준비하시는 분이었는데요. 상담은 전화가 아니고 카톡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 일을 하고 계셔서 전화 상담은 못하고 카톡밖에 안 돼서 환경적으로 특성상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상담을 받았다고 해요. 그 상황이 잘 느껴질 수 있도록 실제 상황을 연출로 해봤습니다.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을 했고 전문학사 학위도 갖고 있습니다. 학점은행제는 처음이어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한데 학습 플래너가 관리해준다고 해서 블로그를 보고 문의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혜진 학우님. 유보통합 때문에 아동학사를 준비 중이시군요. 아동학사는 140학점을 이수하셔야 하고 전문대 학위가 있으시면 전적대학점을 활용하실 수 있으세요. 전적대학점이 있다고는 들었는데 전부 갖고 올 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전부는 아니에요. 학점은행제 내에서 과목으로 인정되는 과목이 있기 때문에 그 과목이 학점으로 가져올 수 있는지 확인부터 하고 커리큘럼 작성해서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안내해 드릴게요. 학생이 성적 증명서를 준 상황이고 커리큘럼 과목에 대한 파악이 끝났습니다. 이후 학생은 진행한다고 했고 김혜진의 커리큘럼상에는 1년 6개월 내로 아동학사를 받을 수 있었고 1학기 과목도 의심 없이 담았어요. 마지막으로 결제까지 진행하고 3달 정도 일을 하면서 수업도 듣고 제공해주는 교육 정보나 참고 자료들을 받으면서 잘 수업을 진행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점점 연락이 뜸해지더니 가장 중요한 학습자 등록과 학점 인정 신청 기한이 다가오니까 플래너한테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고 해요. 혜진님은 어떤 걸 신청해야 하는지 전혀 몰랐고요. 분명 안내를 해줄 때는 행정 업무나 관련 내용들을 안내를 해주겠다고 호언장담을 했는데 연락도 안 받고 카톡도 안 봤어요. 알고 보니 혜진님은 저렴한 교육원이라는 말에 넘어가서 기본적으로 국가에 지정해 놓은 금액보다 더 저렴하게 교육을 받고 모든 걸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던 거예요. 그래서 혜진님은 이대로 아동학사까지 잘 취득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마구마구 생겨서 수업을 들었던 교육원에 따지듯이 연락을 했어요. 여보세요, 저 여기서 수업 듣고 있는 학생인데요. 저를 담당해주던 플래너가 연락도 안 받고 카톡도 안 읽어요. 거기 교육원 플래는 아닌가요? 저희 교육원에 누구누구 플래너분은 퇴사하셨어요. 안내 못 받으셨어요? 그리고 저희 교육원에서 학습하시는 분들은 다 스스로 학습하셔서 혼자서 알아보셔야 돼요. 모르시고 계셨어요? 학점은행제는 스스로 학습이어서 공지사항을 보시고 혼자서 체크하시고 신청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 교육원에서 과락나도 학생 책임이라 과락나도 책임 안 져드려요. 뭐라고요? 저는 여기 플래너한테 일정이 되면 다 연락이 온다고 안내를 받았고 시험도 쉽다고 가락이 날 일이 없다고. 분명 쉬운 교육원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과락까지 나는 거예요? 학생분, 수업 듣기 전에 전부 안내 받으신 거 아니세요? 모르시는 거 있으시면 공지사항 확인해 보세요. 그 누구누구 플래너분은 퇴사하셔가지고 제 담당 아니니까 수업 들으시다가 다른 담당자한테 알아보시든가 그렇게 하세요. 이런 상황에서 학생이 얼마나 불안하고 돈은 돈대로 날리고 교육원에 전화를 해도 책임이 아니라고 하고 정말 울고 싶은 기분이 들 것 같아요. 혜진 학생분이 사연을 보면 플래너한테 어떻게 보면 속은 건 아닌데 플래너가 책임감이 없다고 볼 수 있죠. 요즘에는 평가 인증이라고 교육원을 평가를 해주는 감독 기관이 있는데 예전에 교육 기관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잠수 타는 교육원들은 다 걸러진 상태예요. 그리고 이 피해 당한 학생분은 아무래도 제일 저렴한 교육원을
선택했다 보니까 필수적으로 안내받아야 할 사항을 전혀 못 받은 상태였어요. 학점은행제를 진행할 때는 안내받아야 할 사항이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학습자 등록, 두 번째로 학위 신청 방법, 세 번째로 학점 인정 신청. 이게 기한이 있는데 1월, 4월, 7월, 10월에만 등록하실 수가 있어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신청을 해주셔야 되는데 클릭하는 거랑 작성하는 것조차 어려우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패키지로 강의를 판매하는 교육원보다는 플래너가 소개하는 나라에서 지정한 정식 가격으로 안내를 받고 같이 진행하는 편이 좋다고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이런 피해 사례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 다음 시간에 교육부에서 평가 인증을 받은 교육원을 어떻게 확인하는지에 대한 내용과 또 다른 피해 사례를 가져오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